30대로 돌아갔을 때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요즘 20대 아이들 아무 걱정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20대도 아무도 좋은 애들이 많습니다. 그게 애가 수가 적다 뿐이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암이라는 것은 나이에 따라서 걸린다 걸린다 정해진 것이 아니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사람에게 암이 오는 것이거든.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하게 되면 몸속에 있는 어혈의 양을 줄인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어혈의 양을 줄인다는 것이지 완전히 없앨 수 없는 것이거든. 그 어혈의 양을 줄이게 되면 콩팥의 어혈을 줄이거나 아니면 폐, 간의 어혈을 대량으로 줄이고 나면 그 간에는 암이 잘 안 옵니다. 그런 거지. 살을 했다고 해서 암이 완전히 나온다 이건 없거든요. 그래 저도 뭡니까? 암 때문에 항상 걱정이 돼요. 앞으로 한 5년 이내로 저에게 뭐 아주 위험한 그런 암이 갑자기 발생하지 않는다면 한 5년 정도 내가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한 20대 정도의 나이, 신체 나이가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인데, 예. 그래 되면 그때는 암 걱정 그다지 안 해도 안 되겠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암이 와버리면 사실 그 암을 고친다 못 고친다 장담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영향이 있죠. 그런 것만 제가 고비 넘기고 나면 한번 제 나름대로 계획인데 애들이 하는 무술도 한번 해보고 정말 이거 한번 그 20대 뭐 30대 나이로 한번 돌아가 보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죠. 근데 머리 사이를 안 해서 그런지 항상 기억력이 항상 뒤져져 보면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게 많아요. 네. 거기다 피까지 모자라니까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시간 나실 때 내가 또 어디서 머리 사이를 해야 되겠네. 진짜 이거는 의회를 제거하면 병이 나는다 이거는 만고의 진리라는 거지. 네. 그래 아시고 여러분 하여튼 인연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하시면 안 되겠네 생각인데 그 코 감기 거기에 대해서는 꼭 말씀드리고 만약에 감기인데 감기 이게 보니 이런 것 같아요. 저는 공부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의학을 공부하는 의사들은 뭘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호기심으로라도 공부하는 분이 많아요. 어떤 우리 연수 원장님이나 자의사님들 보면 의사들이 아는 지식을 굉장히 많이 알려고 하고 알고 있어요. 보면. 근데 내 생각은 그래요. 그렇게 되느냐? 우리는 뭐냐 하면 민간 의술인이고 또 의술인이보다는 그냥 보통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사람으로서 이 의사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 가장 쉬운 방법으로 짧은 시간에 적은 노력으로 대단한 의학 지식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지. 그게 우리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자기 선생님은 혈액에 대해서 공부를 평소에 그렇게 많이 했던가 봐. 잔여고 알기 이전부터 그래서 그 잔여고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요 그 약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있습니다. 또 뭐 그런 의사 면허증은 없다 하더라도 이 민간 의술인에서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많아요. 혈액에 대해서만 강의를 한 시간 내에 하더라고. 그래도 얘기 끝이었더라고. 혈액에는 뭐가 성분이 뭐가 섞여있고 혈장이 몇 퍼센트 있고 적혀있고 백혀있고 무엇이고 해가지고 우리 그런 거 다 알 필요 없어요. 잔재를 보면. 그냥 가장 단순하게 이렇게 단순하게 쉽게 그렇게 하면 이제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 감기는 어떻게 이제 이거 자연적으로 고치느냐 이런 질문이 항상 있어요 보면. 그래 우리가 이 쉬운 것을 기본을 한 가지를 알면 또 다른 것도 이제 제대로 알 수 있는 게 많은데, 자 이거 한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은 원리 이해로 풀어야 되지 암기로는 답이 없다 안 그랬습니까, 그죠? 자 감기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걸 아시면 돼요. 감기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 감기는 어디서 오느냐 이거죠, 그죠? 감기는 어디서 오느냐. 감기는 목에서 온다 아니죠? 물론 맞기도 합니다. 왜 목에서 오느냐고 온다고 하느냐 하면 그날 내가 찬바람이 외출을 했는데 그날 목도리를 안 하고 외출을 다녀가지고 목에 찬바람이 내려가지고 감기 왔다. 목에서 왔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게 근본 원인은 그래. 그러면 목에서만 옵니까? 밤에 자다가 이불 차렸더니만 평소에 여기까지 이불 뜯고 자는데 이불을 차렸더니만 그래 배꼽에서 오겠네. 그렇죠. 여기 이불을 뜯고 있으니까. 그래 그런 거는 답이 안 되죠. 자 여기서 감기는 어디서 오느냐. 목감기든 그 코감기든 간에 두통 감기든 그렇죠. 감기의 공통적 이거는 세균성 질병입니다. 세균성 맞죠?
우리가 병은 크게 두 가지 나눠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책에 거의 다 있습니다. 보시면 한 번을 가지고는 이게 정리가 안 된다 그랬죠. 세균성 질병과 또 하나 뭐죠? 네? 그렇죠. 순환기성 아닙니까? 순환기. 혈액순환이다 이 말이죠. 순환기성. 한마디 이거는 혈액순환. 우리가 말하는 의혈 이겁니다. 세균성이라 하는 것은 그러면 감기는 세균성으로 온다 했을 때 세균성 이것만이 원인입니까? 항상 이백하는 단순 암기가 아니라 그렇죠. 감기는 세균성이라 하면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엄격히 따지면 이거는 틀린 말이 되어버린다 말이죠.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왜 그러냐 하면요. 순환기에서 그 좋지 못한 사람은요 감기에 잘 걸린다는 얘기지. 맞죠? 네. 그리고 이제 순환기성과 세균성이 결합돼가지고 오는 것이 감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똑같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하루 보내고 몇 시간 보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감기균을 가진 사람이 감기 가진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감기를 퍼뜨리는데 이 사람과 똑같이 같은 공간에서 하루를 보낸 사람 중 10명 중에서 2사람은 감기에 걸리고 나머지 8사람은 감기에 안 걸렸다. 그렇잖아요. 세균성이라고만 했을 때 감기라는 바이러스를 들이마셨다고 감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은 감기 안 걸립니다. 이 세균이 몸에 들어와도 감기 안 걸린다 말이죠. 그럼 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백혈구가 활동을 잘 해가지고 세균을 뭐 감기뿐만 아니고 콜레라도 그렇고 다 그렇죠. 그래서 순환기성이 건강한 사람은 콜레라든 세균성 질병에 이거 노출돼도 안 걸린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세균성 질병도 따지고 보면 순환기성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이제 병원에 보게 되면 그 슈퍼바이러스라는 말 들어보시죠? 슈퍼바이러스라는 게 뭐냐면 강한 약을 써도 듣지 않는 세균, 그렇죠? 약에도 듣지 않는 세균. 그래서 슈퍼바이러스를 하는데 그 이제 입원 생활하시는 노인들이 걸린단 말이에요. 노인이 젊은 사람은 잘 안 걸리죠. 그 노인이 슈퍼바이러스에 감염됐다 하면 약도 없고 거기로 사망하시는 거죠. 그 슈퍼바이러스라는 것도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이제 순환기성이 나쁜 사람, 즉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슈퍼바이러스에 걸렸다 하게 되면 그냥 끝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 결론은 뭐냐면 세균성 질병조차도 뭐다? 순환기성의 원인을 둘 수 있다는 거지. 즉 혈액순환이 안 되는 사람이 세균성 병에 걸리지. 그렇죠? 건강한 사람은 여기 상처가 나가지고 여기 막 세균을 쏟아부어도 이게 나아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감기를 푸는, 그 감기를 해결하는 방법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감기는 세균성 질병 맞는데, 결론은 세균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걸리는 게 아닌데, 우리 몸에 순환 기능이 안 좋으니까, 혈액이 맑지 못하니까, 백혈구가 제기를 못한다. 백혈구도 우리 혈액 속에서 혈액이 맑고, 혈액이 건강해야지 백혈구가 힘을 쓴다는 얘기거든. 병사들이 전쟁터 나가는데, 병사들이 먹을 걸 제대로 안 주고, 그렇죠? 예. 뭐 옷도 안 주고 무기도 안 주고 있어요. 마을인 병사들이 싸움할 능력이 없을 거 아닙니까? 백혈구라는 것도 우리 몸에 병사와 같은 것인데 세균을 물리치는 병사인데 혈액이 맑지 못하면 그렇죠. 그 백혈구가 힘을 못 쓴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일단 감기가 걸려버리면 말이죠. 걸려버리면 사회를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네. 이걸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전부 하는 얘기가 저한테 전화문의도 그렇고 그러는 감기 걸려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례 이런 질문이 있어요. 감기 걸렸을 때는 사회를 고치라고 하지 마세요. 이미 떼늘었습니다. 평소에 내가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아셔야지. 평소에 감기에 평소에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콩팥 기능이 건강해야 됩니다. 맞죠? 콩팥이. 간도 건강해야 되고 폐도 건강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혈액이 건강하면 감기 바이러스를 들이마셔도 감기 안 걸립니다. 맞죠? 그러나 감기에 딱 걸렸을 때 사유를 하려 하지 말고 이 감기를 물리치려면 백혈구 기능을 살려줘야 됩니다. 맞죠? 백혈구의 기능을 살려줘야 되는데 물론 사유를 하면 기능이 살아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사유를 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의를 대량을 뽑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유보다 더 빠른 방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 따뜻하게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되잖아요. 그렇죠? 이 몸이 따뜻하면 혈액순환이 잘 돼요. 맞죠? 그 감기 걸리신 분, 목욕탕에 갔다가 나오니까 감기 났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감기 걸렸거나 말거나, 막 친구들 축구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축구 한번 뛰고 땀 흘리고 나니까 나더라는 사람도 있고, 저도 그런 경험 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네. 또 감기 걸린 어떤 사람은 뭐냐면, 소금물을 하자 마시고 나니까 나왔더라. 아시겠습니까? 저도 그래 봤어요. 아니, 감기 증세가 좀 있겠다 싶으면 그날 집에 가자마자 바로 따끈한 물에 소금을 진하게 한 잔 마시고 나면요. 감기가 뚝 떨어져 버리는 수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왜 그럴까요? 소금을 마시는데 왜 감기가 왜 떨어질까? 바이러스든 세균이라 하는 것은 소금에 약합니다. 소금에 약합니다. 그 소금을 마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혈액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금을 딱 마셔버리면요. 맹물을 마시면 금방 소변으로 나오는데, 진한 짠 물을 마셔버리면 이 소변으로 금방 나오지를 못합니다. 안 나옵니다. 물이 더 쓰입니다. 맞죠? 예. 마신 소금물은 그대로 몸속에 두고 또 물을 또 더 달라 그래요. 혈액 농도가 염분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혈액이 짜져버리면, 소금기가 많아버리면 바이러스가 죽어버려요. 힘을 못 쓰면 죽어버려요. 그래 감기 낫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감기를 퇴치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감기 걸려버리면 사일로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평소에 감기 걸리지 않으려면 결국은 몸통의 주요 장기의 기능을 살려가지고 그 피가 맑도록, 그렇죠? 간 기능과 콩팥 기능, 폐 기능이 좋으면 혈액이 건강하지 않습니까? 혈액이 건강한 사람은 감기가 안 끝이 안 걸린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네. 선생님, 제가 공부하면서 제일 궁금한 점이 보냈다. 이 발표에 아까 진공구강 하는 데는 지금 순환기성이라고 했잖아요. 감기도. 예. 그럼 애기들은 오열이 얼마 없잖아요. 애기들은. 애기. 예, 우리 어른에 비해서는. 그렇죠. 근데 애기들 감기 달고 사는 거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애기들이 맨날 그러면 어른들이 그러잖아. 아, 설령 그런다. 네, 좋은 질문이고. 근데 그게 제일 수준 궁금해요. 높은 질문이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같네요. 자, 애기들이 그러면 왜 감기 걸리는 거야? 애기들도 왜 병이 있느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그게 아니라 애기들 껐뜨거면 코감기 열나고. 자, 요거를 잠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원리만 알면 이 뭐 사일이든 일반 뭐 병에 대해서 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답이 보인단 말입니다. 애기는 피가 건강한데, 아이고 그렇습니다. 애기가 피 건강하다고 그래서 안좋을 때 그런 말 있습니까? 애기 피는 건강하다. 물론 어른보다는 좀 건강하다고 봐야 되겠지. 그러나 애기라고 해서 건강하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애기들도 아토피 걸리죠. 감기 걸리죠. 예. 소아당뇨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런 자연스럽게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애기가 건강하지 못한 어머니에서 태어난 아기는 엄마의 그 건강하지 못한 혈액을 물려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책에 그런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애기 엄마가 자기 몸 관리 잘못한 상태에서 애기 낳아버리면요, 치명적으로 애한테서 그대로 물려받아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1년 동안에 생기는 의혈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같은 성인들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럼 애기들도 책에는 말하셨습니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몸속에 의혈이 쌓이기 시작한다 그랬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애기들이 예를 들어서 애기들이 잘못된 음식을 먹을 수 있죠. 또 잘못된 음식을 먹든 안 먹든 혈액이라 하는 것은 몸에서 돌면서 수명을 다하게 되고, 그것이 특히 애기가 콩팥 기능이 안 좋다거나 태어나면서 뭐 장기 기능이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그 피를 깨끗이 청소하지 못하고 애들 몸에도 의혈이 점점 쌓인다 이 말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과학에서도 설명한 적이 없어요. 설명한 적이 없는 거지만은 제가 이걸 이치적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예.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재미로 그렇습니다. 재미로 저는 습관적으로 중요한 발표가 있으면, 중요한 발표 결과가 있으면 이걸 갖다가 내용 뭡니까? 그걸 해도 공정. 공정이라는 것은 지적 소유권 공정을 쓰는 겁니다. 야. 저는 그걸 다 놓거든요. 간단합니다, 방법이. 그래서 애기들도 태어나자마자 아토피에 걸리고 감기에 걸리고, 자, 아토피부터 이야기해볼게요. 이게 콩팥에 은인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토피 걸린 애들은. 그리고
그 발표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최차수 연수원장 그분이 자녀 처음 만났을 때 자기 애 아토피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애 아토피 고쳤잖아요. 그 애 어린애 3살 뭐 3살이라든가 5살이라든가 그런 분이 두 사람입니다. 인천에도 그런 분 하고 계시죠. 애 때문에. 예. 그분 연설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애 콩팥에서 그렇게 의외로 나올 줄은 정말 이거는 놀라운 일이다. 세상 못했던 일이라는 거지. 그분은 사진 찍어 놓고는 말로만 정리를 했습니다. 야. 근데 최사수 그 원장은 사진까지 다 찍어 했잖아요. 예. 애 콩팥에서 의외로 나오는 장면. 그리고 아토피가 났었다는 거. 낳기 전에 사진과 낳고 난 뒤에 사진, 나는 과정까지 사진 다 찍어. 그분이 스타되어 버렸습니다. 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일체적으로 풀면 답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같은 애가 어떻게 몸속에 저런 콩팥이 의입이 있단 말인가? 콩팥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위장 나쁜 애들은 위장이 있을 수 있고 심장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네? 흠모피를 대부분 물려받아가지고 그 흠모피가 자기 몸에 걸다 보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좀 드물다고 봐야 되겠지만 자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애들은 피가 맑고 대체적으로 깨끗하고 잘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도 감기가 잘 걸리는 원인은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면역력이 없어서 그렇다. 면역.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채소 가게에 이 가게에 채소가 가득 차 있다 하면 손님이 안 사가니까 가득 차 있는데 채소 주문을 합니까? 채소 농장에다가 여보세요 우리 가게 채소 떨어졌으니까 채소 배달하라 안 가죠 그죠?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채소가 사가가는 사람이 없고 이게 뭡니까 이게? 채소가 나가지 않고 출고가 되지 않고 한번 사다 놓은 채소가 이 가게에 계속 쌓여있다. 이 채소가 썩거나 말거나 그대로 있죠. 그렇지? 그러나 손님들이 채소를 자꾸 사가 버리고 채소가 줄어들면 싱싱한 새로운 채소를 주문할 거 아닙니까? 야. 그러면 이 채소가 빠져나가야지 또 덜해서 싱싱한 채소가 맞지?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도 이거 뭡니까? 오래돼가지고 낡은 피, 의혈 이걸 자꾸 뽑아내버리면 이 몸속에는 피가 비잖아요. 그렇죠? 피가 있어야 혈액이 있어야 자리가 공간이 자꾸 생기니까 내 몸에 피가 모자라니까 빨리 만들어내는 지령을 내리는 그러면 뭐 이게 너무 이상한 이야기죠. 그렇죠? 피가 부족하면 빨리 만들어내는 명령을 내린다는 거지. 내가 사회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몸속에서 새로운 피를 안 만듭니다.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꽉 차있기 때문에. 그 한 것을 버려야 새 것이 온다 이 말 아닙니까? 자연재해법 책에 나와 있잖아요. 한 것을 버려야 새 것을 얻는다. 돼 있잖아요. 한 것을 버리면 새 것이 온다는 이걸 잊어버려. 자리사님도 잊어버리는 분이 많아요. 이야기해보면. 그래서 사회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물으면 의회를 빼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죠? 의회를 뺀다. 생물도 같이 빠져나오겠죠. 그러면 몸에 피 부족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가지 목적입니다. 사회의 목적은 자 의회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먼저 아시는 말씀해 보십시오. 두 번째 책 읽으시면 압니다. 이렇게 말해서 미안합니다. 네? 피 부족을 일으키기 위해서 피 부족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안 되죠? 당신이 왜 사회를 하는데 피 부족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게 무슨 소리냐? 어떻게 하겠죠? 이게 정답이라 이 말인데 피 부족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뭘 하느냐면 사회를 하면 안 돼요. 왜 하니까? 사회를 하면 피가 부족해져요. 아니 피 부족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데 피 부족이 일어나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안 하냐니까 사회를 하면 피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 말이 맞잖아요. 피 부족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새 것을 얻기 위하여 이런 말이에요. 그래 사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빈혈 환자도 해야 됩니까? 빈혈 환자는 어차피 피 부족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 답변해 보십시오. 빈혈 환자도 해야 되느냐? 빈혈 환자는 이미 피가 부족하다 이 말이지. 자 여기에 사회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게 정답입니까? 해야 된다. 해야 된다가 정답 맞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항상 상황이라 그랬죠. 빈혈 환자가 사회를 해도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로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빈혈인데 빈혈이라고 해서 다 같은 빈혈은 아니거든. 곧 죽을 정도의 빈혈.
죽을 정도의 빈혈과 반대는 곧 당장 죽지 않을 정도의 빈혈. 그렇죠? 아직도 죽을 정도는 아니다. 이런 사람은 하는 게 정답이고 당장이라도 죽을 정도가 돼버리면 사회하면 안 되죠. 가뜩이나 지금 피가 부족해가지고 빈혈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러다가 사회 돼버리면 딱 죽어버립니다. 아시겠죠? 그건 안 되죠. 그러나 빈혈은 빈혈인데 아직도 만약에 빈혈이 수치가 5.0에서 사망한 사람이라면 그렇죠. 0에서 사망한 아직 사람이 8이라 8.0까지라 8.0.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까지 죽으려면 피가 더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은 사회해도 되죠. 그러나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왜 하느냐? 8.0에서 한 6까지 내려올 정도로 사회해도 됩니다. 6까지. 안 죽으니까 그것도. 그때 의회를 뽑아주는 거죠. 의회를 뽑아주게 되면 가뜩이나 빈혈이 있다가 뽑았으니까 빈혈 정세가 더 심하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피가 회복됩니다. 쉽게 회복 안 돼요. 이런 사람은. 회복되면 왜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몸이 건강해지게 되면 피가 점점 수치가 올라간다 이 말이지. 저도 그래요. 저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처음에는 원래 저도 빈혈이었습니다. 제가 피가 부족했었으면 사회를 알기 전에. 그러나 죽을 정도 아니니까. 빼주고 나면 다시 또 피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점점 의혈이 줄어들고 몸이 건강해지게 되면요. 건강해지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자, 이거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 고리를 물고 가고 되는데 그래서 빈혈 환자는 사회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있지만 80세 또는 나이를 떠나서 정말 건강 상태가 나쁜 사람 건강 상태가 나쁜 사람 이걸 뭐라 할까요? 생혈은 몸 전체의 20%밖에 안 되고 의혈이 8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사실상 지금 생명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몸 전체적으로 의혈이 많고 생명이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해보게 되면 사람마다 다릅니다. 빈혈로 나타나기도 하고 정상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걸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건강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비실비실 하는 사람들 피검사에 보게 되면 피검사는 아무 이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피검사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랬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어차피 주사기로 뽑아내는 피는 전부 생혈이거든. 그렇죠? 붉은 행안에서 뽑고 붉은 행안에서 줄줄 흐르는 피를 뽑아내기 때문에 그게 노인의 피든 젊은 사람의 피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또 정밀 검사해봤을 때 빈혈 수치가 또 사람마다 또 달라요. 빈혈이 나온 사람이 이거 하면 정상으로 나온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자, 이 사람은 정상으로 나왔다. 정상으로 빈혈 수치가 15가 나왔다. 얼마 전에 내가 보니까 다르게 말할 때 제가 10초 15라 한다는 게 10.5라고 이렇게 잘못 이야기한 적이 있더라고요. 정상이 10.5가 아니고 15가 정상입니다. 보통 남자는. 여자는 18라 보죠. 15라는 혈산소 수치가 15 정상으로 딱 나와버리죠. 그러면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빈혈이 전혀 없네. 마구이 잡혀서 살려버려 그냥. 큰일 납니다. 혈색소 수치를 가지고 사회를 해도 되면 안 된다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현대의학이 내세우는 그 학문이라든지 수치는 그냥 우리가 참고할 뿐이지 그거는 정답이 아니라 이 말이죠.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건 참고사항일 뿐이다. 그게 정답이 아니라 이게 우리 잔재력고 학문입니다. 잔재력고 뭐냐면 단순한 이치, 원리로 따진다. 자, 이 사람이 나이가 70이든 60이든 아니면 나이가 40이든 관계없습니다. 몸에 워낙 의혈이 많아가지고 몸 전체 혈액 중에 80%는 의혈이고 20%가 생이다. 이런 사람은요 빈혈 환자보다 더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맞죠? 빈혈 환자보다 더 이 사람은 건강이 더 나쁜 사람이란 말이죠. 빈혈이 아니냐 이것만 가지고 따지면 안 된다 이거지. 즉 생혈이 조금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 그렇죠? 생혈이 조금밖에 없다 이 말. 이 사람을 사회한다고 의혈도 빼고 생혈도 같이 뽑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상태에서 생혈 뽑아내버리면 의혈하고 생혈을 같이 뽑아내버리면 가뜩이나 피 양이 적잖아 이런 사람은. 피는 건강해가지고 빈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죠. 몸속에는 피의 양이 적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사회에 무리해버리면요 이런 사람은 쓰레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빈혈 검사 이걸 가지고만 논하지 말고 그건 참고사항이고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몸에 의혈이 굉장히 많다.
뭔가 건강하지 못하다, 노인이다, 이런 사람은 살 양을 되게 조심해서 처음 할 때부터 많이 하지 말고 조금 해보고, 그렇죠? 그만큼 해보고 하루 편지 보고 그 사람의 반응을 보고 느낌을 보고 그리고 또 조금 더 해보고 또 반응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참 저도 게을러서 칼인데 이건 이제 원래 그렇습니다. 이제 책만 쭉 봐가지고는 정리가 사실 안 되는 게 맞거든요. 안 되는데 자꾸 이리저리 견주어가지고 토론도 해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정리가 된다는 거죠. 경험해가면서. 그런데 이 정말 의혈을 뽑는 방법으로 병원에서는 전혀 기대 못했던 그렇죠. 이런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건 명백한 겁니다. 단지 여기서 우리가 시간도 걸리고 중간에 뭐 피를 뽑다 보면 뭐 어지러운 정신도 있고 막 이거 어떻습니까? 이런 기술적 이 부분을 우리가 하는 것이 해결하는 게 공부거든. 잔재는 곱씹는 거 공부 아닙니까? 그 공부를 글쎄 뭐 1시간 만에 끝낸다, 2시간 만에 끝낸다. 1시간 만에 끝낸다는 말도 할 수 있지만은요, 10분 만에 끝낸다 이런 말도 가능한 것이거든. 이 사회요법을 공부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10분 만에 끝난다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또 초등학생도 금방 배운다 이런 말도 할 수 있거든. 물론 초등학생도 자기 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또 그래요. 1년 정도는 공부해야 됩니다. 이 말도 또 맞거든요. 다 맞는 말입니다. 네, 자, 우리 10분 만에 한번 떠들어보겠습니다. 사회요법은 무엇이냐면 우리 몸속에 의혈 때문에 혈관이 막히기 때문에 이 의혈을 부항, 지문, 압력으로 지문 원리를 이용해서 뽑아내면 된다. 그렇죠? 그 지문 압력 어떻게 뽑느냐? 부항 딱 갖다 보여주고 사회 침 갖다 놓고 사람 10분만 보여주면 되겠지? 요 자리에 병이 딱 하면 그 자리에다가 톡톡 찌르고 이렇게 뽑아내면 된다. 이러면 10분 안 걸리겠죠? 그게 공부 끝입니다. 맞지? 그러면 사회 공부 끝난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배웠지 그러면. 그런데 이제 한국 과정에서 몇 번 찔러야 되느냐 뭐 이런 것도 해가지고 이런까지 소리 의문을 풀다 보니까 몇 시간도 걸리고 때로는 경험해가면서 그렇죠. 그러면 또 1년도 걸리고 그렇다는 말이죠. 그 몸에 의혈이 80%인지 어찌 알았는데? 그거는요 나이가 80이기 때문에 80% 이렇게 보면 되거든. 젊은 사람은 80% 없어요. 약간 이렇게 보면 되거든. 50대 된 사람들. 나이가 50이면 저 사람의 몸에는 절반은 생리고 절반은 의혈이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거의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똑같은 50세 나이라도 한 사람은 의혈이 50%가 아니고 70%일 수 있습니다. 또 똑같은 나이인데 이 사람이 50%가 아니고 의혈이 40%일 수도 있어요. 맞죠? 개인차가 있다는 거지. 평균치로 봤을 때 그 나이가 50이면 50으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 평균적으로. 한 사람 두고 보면요 엄청난 또 차이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몇 살이요? 70. 그러면 당시 보면 70% 의욕이 있다 하면 되게 되는데 정밀 조사해보면 그 사람은 엉뚱하게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병이 와서 죽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100살이 돼도 든든한 사람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걸 가만히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암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사정에 따라 다르다. 요걸 상황을 항상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다 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이 자연적 요법이 이렇게 있다 보면 이 전체가 자연적 요법을 가면 여기도 이야기하고 여기도 이야기했다고 또 이건 뭐 이렇게 하다 보면요 겹치는 법도 이렇거든요. 지난 시간 했던 이야기가 겹치기도 하고 또 했던 이야기도 또 한번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지. 이거 뭐 피아노 공부하는 사람도 왜요? 그 피아노 공부 피아노 전문가가 되게 되면요 첫 등곡 수백 번 내칩니다. 맞죠? 엘리자라고 이것도 그렇죠. 이것도 응용해가지고 뭐 또 이러다 보면 그래야지 피아니스트가 되는 거지. 그 의혈액하는 이게 돼서요.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안 했던 이야기도 하고 뭐 이래 가지고 이미 답이 나오는 거지. 선생님 노안에 대해서도 해보셨나요? 예? 노안. 네. 자 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눈은 그렇죠. 근데 이번 황반변성에 대해서 제 이야기 많이 하고 자신 있다 하는 분이 많아요. 실제로 병원 고쳐받기 때문에 황반변성이 병원에서 참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안, 또 뭡니까? 백내장, 녹내장, 또 뭐 굉장히 많죠. 뭐 원시 뭐 이것부터 해가지고 그다음 안압, 예. 안구 건조증 그렇죠. 문병 이름만 해도 아마 100가지가 넘을 거죠. 문병 이름 종류. 예. 이 병 이름을 우리가 다 알 필요 있느냐? 알면 좋지만 그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예. 저뭐 홍방병하고 뭐 이거 들은 지 얼마 기억이 얼마 안 됐습니다. 뭐 우리 박사님을 통해서 홍방병선이라나 처음 들은 것 같아요. 병 이름. 예. 그 노안이다 백내 이런 어제부터 들었는데. 한마디로 이것은 문병이죠, 그렇죠? 문병. 현대학에서는 문병 관찰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손병이라 치죠, 손병이. 손병인데 이제 현대학적으로 따지면 관찰하다 보니까 이것이 뭐 손병 중에서도 손가락병, 손톱병, 또 뭡니까? 손마디병, 뭐 손금병, 그렇죠? 이름을 지으면 끝이 없죠. 한마디로 손병이라 하는 게 되는 거지.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게 노안 아닙니까? 네. 이 모든 문병의 원인은 어디 있느냐? 우리 잔정을 보면서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 돼서가 문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가 이거거든. 정말 틀렸습니까? 틀리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시죠. 문에 피가 안 돌아서 그렇다 이 말이거든. 알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아시면 돼.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애들은 눈에 병원에 이유를 말하면 애들은 눈에 피가 안 돌아서 이러면 안 합니다. 맞지? 걔들은 그런 말 못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눈에 병이 오는 이유는 뭐냐? 눈에 피가 안 돌아서 그렇다. 이거 아닙니까? 맞지? 그게 보면 되잖아요. 그래 이제 쉽게 풀자는 게 쉽게 내 병을 어렵게 따지느냐? 제가 그랬잖아요. 학생들에게 전 세계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영어 문법이라는 게 있는데 문법이 얼마나 어려우냐 이게. 산상을 초월하는 게 영어 문법이에요. 평생을 연구한 어느 학자들도 문법 다 아느냐? 하면 할수록 더 어렵다 그럽니다. 사람들도. 아닌 것 같지만 하면 안 풀리는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내가 그랬잖아요. 그게 어렵게 풀어. 영어 문법이 어렵게 풀어. 한 방에 끝낼 영문법을 왜 그렇게 평생에도 해놓고 모른다고. 제가 그걸 한 사람이거든. 그거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제가 어떤 아집이 있는지. 이거요. 저는 평생 하다는 문법을 저는 불과 100배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100배 빠를뿐만 아니라 영원히 풀어도 안 풀리는 문제 끝나버린다 그래요. 시간을 100배로 줄이고. 이건 뭘 떠다르냐면 영문법을 해결하는 방법이 옛날 그 방식으로는 이 세계 모든 석학 박사들이 평생을 연구해도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답이 안 나오고 더 어려워진다 이 말이죠. 이거는 뭐냐면 영원히 답이 없다는 말이거든. 그러나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짧은 시간에 답이 다 해결되어버린다는 거지. 깔끔하게 답이 끝나버린다는 거지. 그러면 차이가 몇 배입니까? 영원히 해도 답이 없는 거 이런 방식으로는 요거는 간단히 끝난다면 이거는 공부할 시간적인 낭비라든지 우리가 고심을 덜 해도 되는 정도가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1000배, 만배 더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더 쉽다는 얘기. 신기하죠? 이게 바로 전에 말씀드린 방진 소리도 진리예요. 진리예요. 저는 그 아직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병을 해결하는 문제도 뭐냐면 의열 하나로 가지고 풀면 그 수많은 의학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왜 의학을 그렇게 하고도 물론 발전을 하죠. 이제 발전하지만은 그 발전이 큰 발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학이 엄청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데 그 발전이 무엇이냐 따지고 보니까 진통제를 1시간마다 먹어야 되는데 이제는 하루에 한 번만 먹으면 된다. 이 발전 맞죠? 네. 그런데 하루에 한 번 먹던 진통제를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만 먹어도 된다. 이런 게 발전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현대학이 그나마 아마 현대과학 덕분만은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 옛날에 사람이 조선시대에 평균 수명이 40세 정도, 지금은 80여 세를 가지고 배로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현대의학만의 덕분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경제 성장의 덕분으로 또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 및 정치의 성장. 이것 때문에 80조로 늘어난 거지. 의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80조로 늘어났다.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맞죠? 제 말 틀렸습니까?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들고 해주세요. 틀린 부분도 물론 있죠. 의학 부분도 의학의 덕분도 있지만 사실은 경제의 발전.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맞죠? 제때 먹어 주니까 몸이 금도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식생활의 발전, 식사. 그 다음 또 뭐냐면 정치의 발전. 옛날에 정치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툭 하면 전쟁 터지고 전쟁터에 나와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정치가 발전하니까 사람들이 죽을 일이 별로 없죠. 그래서 비윤수명이 엄청 늘어난 거지. 의학도 물론 있죠. 자, 그런데 자연정을 학문으로 보게 되면요. 이 자연정을 이걸 제대로만 실천만 된다 하게 되면 사람의 평균 수명이 아마 저는 200살이 될지 300살이 될지 이치적으로는 500살, 1000살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걸 기술적으로 하기가 어려웠지, 아직까지는.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 혈액순환만 제대로 되도록 해주면 의혈만 제거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의혈만 제대로 제거해주게 되면. 근데 의혈을 몸속 깊은 곳에 있는 의혈을 어떻게 뽑아내느냐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있어요. 이런 부분은 저는 다 있다고 봅니다. 의혈을 제대로 제때 뽑아주기만 하면 혈액순환이 정상만 항상 된다면 간병이 올 리가 없죠. 콩팥병이 올 리가 없고 머리에 병 올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세포는 뭐냐면요. 자동차는 가만히 놔둬도 시간이 지나면 쇠가 삭아버리잖아요. 그렇죠? 쇠가 타이어가 삭아버리잖아요. 그 강력하던 찡긴 타이어도 그 햇빛 약볕에 한 10년만 놔둬 보세요. 타이어가 삭아버리잖아요. 자동차는 삭아버리지만 우리 인체라는 것은 어떤 거죠? 혈액순환만 제대로 되면요. 체세포라는 것이 어떻게 된다? 체세포가 삭습니까? 절대 삭지 않습니다. 체세포는 뭐냐면 자기는 삭을 나이가 돼버리면 죽어버리고 새끼를 낳잖아. 맞죠? 체세포가 세포 분열을 시키려 한다 이 말입니다. 혈액순환만 되게 되면 그러면 혈액순환만 제대로 되게 되면 계속 혈세포는 사라지고 또 그 자리에 체세포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인체는 100년, 1000년, 만년 동안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틀렸습니까? 우리 몸의 혈액순환만 정상적으로 되도록 해주게 되면 우리 인체는 500살까지, 1000살까지 살 수 있다는 이론적으로 좀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 수천 년의 현대학의 역사가 기껏 해봐야 평균 연령은 80세 이것도 의학이 덕분이 아니고 경제, 정치 덕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연적인 부분 간단한 원리 하나만 지켜주면 평균 수명이 500세, 1000세도 이시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문법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또는 의술에서도 간단한 공부로 수명을 해줄 수 있다. 단지 우리가 교통사고로 뼈 부러지고 이런 거는 현대학이 뼈 부러지고 살짝 찢어지면은 사회적으로 만나는 거죠. 근데 눈 나쁜 것은 유전적도 있다고 하잖아요. 예.